전 바벨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진짜 보험을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귀인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귀인, 멘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냥 우선 은연중에 정답이니까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는 사람 중에선 근데 그 귀인을 어떻게 보냐고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귀인을 알아내는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을 봐도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악원인지 적군인지 볼 수 있는 걸 어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저는 저한테 귀인이고 저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귀인인데 대표님 제자 중에 대표님의 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귀인을 찾아낼 수 있는 정말 뭐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사람들도 내가 귀인을 봐야 되는 거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관점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좋은 사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좀 봐주시면 사실 앞부분에 대표님만 얘기만 들어도 대표님의 다른 점을 볼 수 있지만 관점 없는 사람들은 대표님이 아이고 자기 자랑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을 봐내는 거, 그리고 귀인을 알아보는 법,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좋은 사람 봐내는 방법은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예. 음, 제가 알았다면 지금 귀인이 내 옆에 최소 여러 명 있거나 몇십 명, 몇백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근데 이런 거예요. 어, 제 과거를 쭉 보면 저한테 귀인이었던 사람은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 있는 키맨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귀인을 알아보기 위한 공식, 이런 어떤 노하우, 이런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음, 내가 뭔가를 실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람을 내가 지금 내 과거를 보니까 그 중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내가 원래 고등학교를 못 가는 형편이었는데 왜 공부를 아예 중학교 때 안 했으니까 성적이 돼야만 우리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중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음, 중국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그냥 성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귀인이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일을 했을 때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저희 할머니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외할머니로부터.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실 다 포기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커넥션이 연결돼가지고 그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근데 그분의 어, 아는 또 인맥으로 중국에는 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시. 근데 그분의 아는 음,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연결된 게 거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장한테 돈을 얼마 내고 어쨌든 그 고등학교 거기 뭐야 원장한테 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한테 사실 이 아이를 받아라고 이렇게 아마 명령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네. 음, 근데 그때 저한테는 사실 키맨이 저희 어머니였죠. 어, 네. 그리고 고등학교 말고 이제 어쨌든 그건 단순히 돈만 있어도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결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 거기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저한테 키맨은 외국을 나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뒷바라지도 또 했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하고 호주.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또 키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키맨에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연결해서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또 댄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키맨이 또 있었어요. 원래 한국 음, 사람한테서 배우기로 해가지고 심지어 개인 어떤 코칭 료를 내가 내면서까지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네. 이미지가 나 안 좋았어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믿을 놈이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왜? 그 음, 사람 DJ였거든요. 음, 한국에서. 음, 근데 안 가르쳐. 근데 그 사람 밑에서 그 뒤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과거에 초창기에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 우리를 가르쳤어요. 춤을.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런 클럽이라든가 이런 나이트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공연 같은 거를 뛰고 예,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 덕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뭔가 이런 오디오라든가 이렇게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인도 영화도 나가고 쿠알라룸퍼의 그 쌍둥이 거기에서 내가 공연도 하고 뭐 어쨌든 다양한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음, 찍을 수 있는 그 음, 백댄서 역할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키맨은 솔직히 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호주의 키맨은 확실히 기억나요. 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쨌든 음, 춤으로 알바를 해야 되니까 댄스 강사로 갔을 때 그 플랫폼을 만약 거기에 엘리베이터 스튜디오에서 끝에 가면 패션 스튜디오가 그때 있었거든요. 멜버른에. 그러니까 그 패션 스튜디오가 만약 그 시기에 없었다면 그리고 그 시기에 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가 아니었다면 토니하고 제러미라고 하는 음, 사람이 공동 대표였어요. 근데 토니가 만약 그때 네. 나를 오디션을 보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런 플랫폼에서 토니하고 되게 같이 친하고 마지막 내가 토니 집에서 살다 싶어요. 같이 지냈거든요. 어, 그게 키맨이에요. 그리고 음, 내가 비즈니스의 발을 또 담게끔 만들었던 게 내가 공항에서 그 만났던 쉘이라고 하는 사람, 우연히 내가 공항을 그냥 갔다고 했잖아. 그 스토리를 아마 알 거예요. 호주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브로커가 있었는데, 호주 갔을 때는 그냥 여기서 우리 부산 가는데, 부산에 마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호주를 그냥 그런 식으로 간 네.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쨌든 내가 헤매는 걸 보고 그 쉘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해서 그날에 쉘이라는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에 그 주인 집에 들어가서 어쨌든 렌트 비용을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있어요. 센터 프레시 철치라고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네. 권사님이 수요일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가르쳐 줬는데 그 권사님이 가르쳐 줬던 곳에 피터라고 양이라고 저기 중국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날 비즈니스를 이끌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음, 돌이켜보면 그게 그 하나의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어떤 사업 설명회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그 에, 거기에서 또 티켓팅하고 했을 때 그때 트럼프가 2011년도에 여기 멜버른에 오고 토니 로벤스라든가 로버트 키오사키랑 다 왔을 때래요. 어마어마한 사람, 제프 음, 베조스도 왔고 어마어마한 사람 많이 왔었어요. 그걸 3일 이벤트에 참석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멘토에 대한 개념이 더 이제 거리감이 또 좁아진 거죠. 왜? 직접 사람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영어를 하는데 나 원래 영어를 좋아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를 배웠지 영어는 배운 게 아니거든. 근데 할리우드에서 영어를 하는데 되게 멋있더라. 뭐 no problem 막 이런 어떤 막 표현이 막 혀를 막 네. 굴리면서 막 미국식 영어 뭐 영국식 영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째 그런 걸 막 듣기 좋아했고.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또 그렇게 보이니까 걔네들 영어를 알아듣는 게 있으면 너무 흥이 나는 거예요. 나도 막. 근데 그때 내가 음, 알아들었던 단어가 로버트 키오사키는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데 트럼프의 단어는 좀 그때부터 정치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2011년도부터. 음, 근데 잘 못 음, 알았는데 어쨌든 절대 사람을 믿지 마라. Never ever give up. Never ever trust people. 이런 어떤 음, 단어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때 음, 좀 의문이 갔던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을 믿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 사람 저 무대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궁금증이 음, 생기면서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게 하나의 역할을 중간중간 했던 거를 내가 나름 억지로 짜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 짜고 이게 짜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연결되는데 귀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동물한테서 네, 연결받은 거, 소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영어도 빨리 늘었던 게 네, 그때 교회 갔을 때, 그 캐롤라인 그 하고 그 저기 데이비드 베스트 그 커플이 사실은 교회 권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실 저한테 저도 이제 렌트 항상 우리는 외국 나가면 렌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을 하는 거예요. 전체 집을 네, 렌트하면 비싸니까. 방에 음, 그때 일주일에 뭐 네, 150달러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렌트를 저한테 음, 90달러를 해주고 먹고 자고, 예,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그 권사님 같이 거의 홈스테이처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거기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영어도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댄스로 이제 음, 코칭해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 귀인이라고 하는 음, 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제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서 보면 음, 제가 실천을 안 한 게 네. 있었어요. 다 실천이란 말이에요. 음, 음, 고등학교 보내겠다고 해도 내가 실천을 안 하면 안 가게 될 거고, 말레이시아도 내가 비행기 티켓 해서 네. 실제로 가서 내가 그런 오디션이라든가 안 갔으면 안 된 거고, 호주 갔을 때도 내가 알바 비용을 내가 못 음, 벌면 어머니가 더 대주고 더 빚이 더 생기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내가 또 실천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호주 있을 때 내가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그게 어, 결국에는 실천을 안 하면 귀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 귀인이었지. 그 당시 귀인도 아니었다고 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음, 그 음, 사람들이 음, 나한테 귀인이지? 음, 음, 아, 저 호주 엄마는 맨날 내가 뭐 더 많이 먹는 거로 인해서 계속 나를 어쨌든 억제하는 느낌을 받았고 되게 쫀쫀한 우리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 사회주의 음,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쫀쫀한 거 되게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 막 생색나고 이제 막 이렇게 네가 사고 음, 막 뭐 이제 뭐 더치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그걸 막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밥도 이렇게 네. 주면 좀 많이 주는 이제 우리 또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게 쬐끔 주고 이렇게 막 밥 같지도 않은 뭐 국물 같은 걸 먹고 저녁이라든 그런 거 먹고 자야 되고 막 이러면은 막 힘들단 말이에요, 난. 그리고 어쨌든 음, 아 뭐 그 당시에 보면 그 귀인들은 나 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돌이켜 음, 보니까 귀인이었고 돌이켜 보니까 나한테 키맨이고 돌이켜 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가족이다 보니까 진짜 나한테는 진짜 최고의 어떤 운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 남남으로 연결됐을 때는 음, 귀인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나도 아, 이 사람 귀인이. 그래서 귀인은 음, 어떤 특징이 있냐를 보면 나한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네. 기회의 문. 네. 기회는, 그게 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회는, 기회의 문을 그게 기회인지 재앙인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그 귀인으로 네. 만드는 것도 내 역할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그거를 기회로 만들면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귀인이었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최악의 음, 어떤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것도 또 음, 반이 맞고 반이 틀린 게 제 거를 먹튀했던 여자들, 네네. 여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먹튀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음, 돌이켜보니까 그 먹튀라고 하는 사건 덕분에 제 정체성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왜? 음, 내가만의 능력이 없으면 내 거를 먹튀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네. 먹튀했던 사건이 맞아요. 자꾸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내게 나한테서 뺏어갈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들이 사실은 음, 나는 이거 뺏길 수도 있다라고 나도 착각했지만 상대방도 착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쌓아왔던 거 절대 뺏길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나의 아이덴티티와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갑자기 새로 생기는 아이덴티티는 레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장인하고 이제 음, 금방 음식을 오픈하는 어떤 레스토랑하고 장인 정신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하고 당연히 이런 디테일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과소평가, 왜 나도 그 정도 관점이 없었으니까 그 정도 과소평가해서 처음에 먹튀했을 때,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나한테서 뺐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의 컨텐츠 아니라 내 주변의 음,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아예 협박까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네. 처음에는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음, 얘기했어요. 나를 죽이지 않을 만큼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맞는 음,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먹튀했던 여성들도 사실 나한테는 귀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 음, 수강생들은 나한테 먹튀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내가 기억도 안 나. 근데 내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 나 항상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조지기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나한테 역할이 악마같이 들어온 귀인도 음, 있지만 완전 천사처럼 들어온 귀인, 이 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귀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귀인이 아니겠죠. 그런 악마 같은 애들은. 근데 어, 벗어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아, 이 사람들 또한 나한테 귀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음. 아, 영향을 받는 거에서 대표님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귀인이다라고 표현하신 거네요. 어, 제가 생각했던 귀인과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귀인이 또 음, 달랐어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는 계속 저는 대표님의 제자잖아요. 저는 멘토 그리고 귀인을 만났어요. 근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귀인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또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저는 지금 또 느꼈고요. 근데 저는 알리잖아요. 멘토를 만나라고. 그래서 자꾸 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을 만나서 삶이 너무나 편안해졌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진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선 그거를 좀 이걸 보시는 분이 들었으면 좋겠다.